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 4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중간이죠. 몇 쪽인가요? 책으로는 41쪽입니다. 그러니까 41쪽이고, 그러니까 41쪽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의노트를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1-2번 행정체계,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국가,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를 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초에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고 하면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 계획 세우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관청을 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 아래 시장과 군수가 있고, 시중에서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죠. 친정대교, 시대교, 그러니까 시댁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국민 일상생활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자고요. 국민 일상생활이 어디로 되어 있냐? 네 글자 어디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관청,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그 아래 시장, 군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따로 대도시 안 쓰면 대도시도 시에 들어가죠.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군이라고 하죠.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1개,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거고요. 다음 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아래요. 그러니까 3쪽에 1-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체계. 국토계획법에서 현재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맞춰서,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그러니까 도시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강의노트 4쪽이요. 4쪽에 1-6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1년에 그러니까 500건, 1000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 한 건 한 건마다 2년, 3년 예산, 그러니까 5억, 8억들을 쓰게 됩니다. 다시 앞쪽이요. 3쪽, 그러니까 1-5번. 국토계획법 그림 개석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그러니까 최소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그 다음에 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행정계획이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땅 손대는 거를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강의노트 6쪽에 그러니까 1-12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관청은 관청이고 그 1-12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절차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공람, 의견,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고 지형 도면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세워달라고 입안 제안할 수도 있고 뭐 받든 말든 관청 마음이고요. 계획 세우려면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 발표를 하고 자세한 지도 그러니까 지형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기 그러니까 의견 청취까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책 보시죠.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41쪽이요. 41쪽에 양괄 2번 결정 절차. 그러니까 꽃바탕 중에 꽃바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방과 1번 협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사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 표시요. 그러니까 표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밑줄 정도 좋겠고요.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괄호 넘어서 이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표시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41쪽에 양괄호 2번, 반괄호 1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뒷문장을 보니까 이게 서로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된 문서를 각 기관에 보내면, 뭐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등등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해서 답변서를 낸다고요. 아, 답변서 며칠 안에 내라고요? 30일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30일이고 뭐 협의 기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3번 X.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심의. 그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느라고 시간 보내시면 안 되고 표시된 것만 시험입니다. 반괄호 2번 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되며 시도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뭐 그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건축도면 쓰시고요. 건축도면 어떤 식으로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42쪽에 쪽수요. 쪽수 바로 찾으시고요. 42쪽에 반괄호 2번 심의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건축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도면이니까 무슨 법에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도 걸리겠죠.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위원회도 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걸리고 양쪽 걸리니까 합동회의를 하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괄호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와세요. 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해 두는 건축 표시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표시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표시요.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건축법에도 걸리고 도시계획 쪽에도 걸리니까 양쪽 합동회의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X. 다음 쪽이요. 43쪽 반괄호 3번 협의심의 절차의 생략.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소제목이요. 국방산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표시요. 기밀. 보면 국토부 장관 지도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표시요.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 표시요. 생략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1년에 뭐 500건, 1000건입니다. 다 이러저러한 경우로 다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으니까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경미 표시요. 경미 한상에 대한 변경 표시요. 변경.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협의 표시요.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시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표시요. 변경할 수 있다. 뭐 기밀 서류를 뭐 다 여기저기 뭐 뿌릴 수는 없죠. 그다음에 뭔가 경미한 변경 때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아래 박스 X 하시고요. 다음 쪽 보시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번인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45쪽에 방과 4번 고시 열람.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발표해야죠. 발표하는 게 고시입니다. 45쪽 반과로 4번이요. 이제 표시가 훈련입니다. 공법은 표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눈도 두지 마시고 표시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고시 땡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표시요. 결정의 고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사,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 공보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아래 박스 관계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쓰면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청,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알 수가 없죠. 관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첫째 줄 끝에 관보, 둘째 줄 끝에 공보라고 하는데 정해진 신문에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송부열람 땡땡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소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 표시요.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관계소를 일반이 열람, 표시요. 일반이 열람 해야 된다. 셋째 줄 끝에 일반이 거기에다 무기한 쓰시고요. 두 줄이요. 무기한 그 다음에 재산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다음 쪽 하세요. 양구라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 방과 1번. 효력의 발생.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표시요. 결정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표시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 7쪽에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용도면이 있습니다. 강의노트 7쪽이요. 강의노트 7쪽 제일 아래 72분의 7이라고 써져 있고요. 전체가 72쪽 중에 7쪽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14 지용도면 사례. 그러니까 서울에 작은 글자 어딘가 보면 서울 마포구 어딘데요. 비 오는 마포 종점 그 중에 어느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굵은 선 없이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거기다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근데 저 아래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거기는 도로를 내지 않겠다. 시설 결정을 폐지한다. 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도면은 나와야 내 땅 어디까지 모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9시 방향 350대 보이시나요? 마음이 이쁜 사람만 보이는데 350대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도를 내겠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이잘치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은 지금 이제 2, 3분 남았고요. 그냥 넘기세요.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뭐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지금 요걸 갖고 지난주에 4시간이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다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표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신데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그러니까 한솔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100번지도 있고 99번지도 있고 101번지 땅도 있다고요.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99번지 땅 주인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지도를 내라고요. 그 지도가 99번지, 그러니까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까지 되는 도면이 나와야 내 땅 중에 99번지 땅 주인 알아보죠. 내 땅 중에 요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어디로 내 땅 중에 어디가 도로가 잡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그냥 소련말로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장 책에 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와서 양과 3번, 방과 1번, 동그라미 1번 지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양과로 2번에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 뭐 사람 전혀 관계없고요. 그냥 뭐 승인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형도면의 승인 시장 표시요. 시장 바로 넘어서 인하 군수 표시요. 인하 군수는 지형도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바로 넘어서에 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지용도면 승인을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용도면과 결정구시된 도심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사고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 지용도면을 승인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구수가 도지사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앞뒤 상황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X.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X. 방과로 3번. 그러니까 기득권의 보호. 자,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뭐 용도 지역을 바꿨다고 치죠.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A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A 용도 지역이었는데, 그 땅바닥을, 이름을 B라고 바꿨다고 치죠.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때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가는 지을 수 없고, 근데 이제 B로 바뀌어서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상가는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땅 됐으니까 아파트 신청해도 이제 아파트는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C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그러니까 20층 중에 19층까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층 중 가운데 19층까지 지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가 지금 허용되는 것이죠. 허가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근데 관청에서 이제는 거기는 아파트가 안 되는 땅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9층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그대로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뭐 무슨 뚜껑 열리는 돔나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계속 지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고요. 지네들이 바꾼 거죠. 이 사람은 이때 합법적으로 C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고, 지금 여기에 어떤 허가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지네들이 다 기초조사 했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몇이요?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몇이요? 착수한 자, 괄호 2줄 내려가세요. 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몇이요?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 몇이요?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그러니까 기업권, 시가와 주종구역, 몇이요? 시가와 주종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 당시, 그렇죠?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그렇죠? 착수한 자는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그렇죠?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 그렇죠? 3월 이내 그 사업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에게 신고, 몇이요? 신고하고 사업공사를 계속, 몇이요?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니은 X, 동그라미 디귿 X 하고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다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관계없이 계속한다. 근데 용도구역 중에, 그러니까 D라는 결정,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가 아주 센 곳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데 지금 한 2년 지난 거죠. 2년 동안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면 얼마요? 지네들이 500원 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신고를 하래요. 알려달래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모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양과 1번 대한민국 속담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구수는 5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그렇죠?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 아래줄에 있는 특별시장 앞에 X, 이제 그 뒷문장 볼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스 X, 다음 쪽 양과로 2번 X, 양과로 3번 X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로 뵙는 분들은 좀 약간 뭐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곧 보실 내용들,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아까 그 지도 있었죠? 지도 그런 거 결정할 때마다 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일정한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자, 다음 이제 새 내용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보시기가 나으실 거예요. 그냥 다 소련말입니다. 그냥 3번, 5번 들어야 아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3번, 5번 들으려니까 첫 번째는 그냥 고생하셔야죠. 두 번째도 고생하셔야죠.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소련말이에요. 한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3번, 5번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책이 몇 쪽이죠? 50쪽이죠. 50쪽의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는데, 그러니까 땅굴에다 이름 붙이고 일정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는데, 뭐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시죠.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그러니까 구분 지정한 겁니다. 구분 지정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봤었고요.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지역 중복할 수가 없죠. 용도지구, 용도지역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한 필요가 겹치면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나머지 것들 다 언제만 지정한다고요. 필요한 때만 지정하고 한 땅에다가 이 구역 저 구역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제목이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용도지역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되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학원에 오십니다. 학원에 오늘 날은 공법책은 공법책, 공법노트, 그 다음에 공법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는 갖고 오셔야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떡을 갖고 오시거나 누룽지를 갖고 오시거나 옥수수 갖고 오시거나 그건 알아서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떡이나 옥수수, 그러니까 누룽지 그런 것들 알아서 갖고 오시고, 뭐는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기본서와 그건 갖고 오셔야죠. 그러듯이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입니다. 제1절 X 하시고, 제2절 용도지역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용도지역에서 볼 내용들이 뭐냐. 이제 큰 틀은 먼저 잡고 하자고요. 용도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에 그러니까 구분 지정해 놓은 거였고,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몇 가지 색깔로 구분할 거냐. 용도지역의 종류. 그러니까 4가지, 다음에 또 다시 9가지 색깔, 다시 또 21가지,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 학생도요, 초등학생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구분되죠. 뭐 6학년까지요. 또 1학년도 1학년 일반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중에서도 뭐 1학년 일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몇 분단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용도지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 변경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왜요? 뻔하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일정한 규제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곧 아직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으면 돼요? 아파트 한 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소련말이야 그냥 배우면 되는 거죠. 소련말이야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그러니까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상당히 큰 편이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또 건물을 크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건축물 크기를 건축물 뚱뚱 날씬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 그러니까 용적률로 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상들이 있고 이제 철원 내용을 파악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보시죠.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의 8조,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종류,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와 이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강의 노트 8조,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옆으로 5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4가지, 위에서 아래로 뭐가 있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3가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21가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전용, 그러니까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에 근유 1중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뒤에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전일준, 녹지지역에 자생보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9가지, 21가지가 됩니다. 용도지역 4가지요. 전국 모든 땅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관농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9가지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당연히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죠. 도시지역 비슷한 도관농자니까 도관농자가 있고 관리지역은 중간 땅입니다. 도시지역 비슷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거니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인데 그걸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계생보 3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1가지 가기 전에 그 표의 4번째 칸이요. 4번째 칸 행정계획 수립 지침. 그 중에 위에 3가지 주상공까지는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찬 땅, 비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그 다음에 아래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 가운데 있는 2가지 녹계,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 지역. 그냥 표 그대로 4번째 칸이요. 주상공은 기개발지, 녹계는 우선 보전인데 그래도 조금 개발할 수는 있다.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용도다 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5번째 칸에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죠. 7번이요.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르면 뭐가 돼요? 녹계 생보농자 할 수도 있고, 기생부는 다 보니까 관이니까 녹관농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소리 나셔야 되고요. 이걸로 이제 시험에 50번 나옵니다. 4번째 칸이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5번째 칸 주상공 녹관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21가지 가게 되면 주거지역에 1, 2, 1, 2, 3, 준 6가지, 상업지역에 근유 1중,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전 1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자생보. 그래서 넷, 셋, 16에다가 여기 5개 해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봐가도록 하시죠. 보시고요.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책에, 51쪽, 50쪽 아래요. 50쪽 아래 제2절 용도지역. 네모 1번, 용도지역의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구분하는 거고, 7번요. 요 글자를, 이것을 지조사, 주민의견 정치, 의견 정치 협의심의 결정, 이 전체 절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었죠.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모 2번 용도지역 구분. 먼저 첫 번째 도관농자부터 보시죠. 양구 1번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어찌고 저찌고 안 봐도 되고요. 사람도 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이 뭐고요? 도시지역이죠. 다음 쪽 가세요. 양구하로 2번 관리지역. 양구하로 2번 관리지역.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게 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7번이요. 도시적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땅, 중간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양구가 3번, 농림지역. 지금 53쪽이요.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표시요. 농림업의 진흥, 산림의 보전. 그러니까 농업도 하고 임업도 하자. 농림지역. 양구가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하자라고 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그러니까 도시적은 중간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적이 중간 땅이죠.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다. 다음 7번이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보셨고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도시적의 주상공록, 관리적의 계생보, 농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과 다시 이제 주거지역 찾아오셔야죠. 51쪽이요. 51쪽 양과 1번 도시지역, 반과 1번 뭐 주거지역, 뭐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게 주거지역 이후에요. 제일 아래 반과 2번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도 하고 업무도 보고 그래서 상업.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2쪽에 반과 3번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하기 좋게 만들어갈 땅. 반과 4번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위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되죠. 주상공로 네 가지가 있다고요. 주상공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주를 놓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 글자는 전혀 관계없어요. 글자에 전혀 관계없고, 그러니까 틀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도시적에 네 가지 주상공록이 있다.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됐죠? 주상공록이고요. 다음에 관리적에 앞 글자 3개 뭐가 있다고요? 계생보가 있죠. 양과 1번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표에 양과 2번 관리지역에 표의 첫째 줄 계획관리지역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 표요. 계생보 앞에다가 도농자 쓰시죠. 도시적 비상 관리지역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강의노트는 아까 다 했고요. 책의 52쪽이요. 그러니까 책의 52쪽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적 비상 관리지역. 그러니까 책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요. 흐름을 잡아가시자고요. 지금 4가지 아까 했고요. 9가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상공록 했고, 지금 이제 계생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러니까 52쪽에 양과 2번 관리지역. 그러니까 그 3줄 빼고, 그러니까 표에 첫째 줄 계획관리지역 앞에 도, 괄호 열고 도, 괄호 닫고, 뜻이 뭐라고요? 도시적 비상관리지역. 그러니까 생산관리의 농림적 비상관리지역. 그러니까 보존관리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관리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도시적으로 표시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표시요.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표시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요. 지역. 그래서 도시적 비싼 땅이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곧 머지않아 도시적으로 바뀔 거다. 그다음에 표시한 게 뭐였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 이름이 뭐래요? 계획, 관리, 지역인 거죠. 예, 표시하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52쪽에 양괄호 2번 관리지역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그 3줄 내려와서 그 표를 보고 있고요. 표의 첫째 줄 계획관리지역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줄 표가 3줄짜리 표고 둘째 줄에 갈 겁니다.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 지역. 그러니까 농업, 임업, 업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으로 지향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생보가 있죠. 그러니까 뭐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농림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뭐 어느 군을 보자고요. 군 시외버스 터미널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저쪽에 건물쭉 있어요. 도시지역. 중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림지역이 되겠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림지역인데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다고요. 도시지역이면 옆에는 뭘 거쳐서 관리지역 거쳐서 농림지역으로 가고 하는 게 낫겠죠.
도시적 사이있는데 농림지역, 그러니까 뻘쭘하다고요. 그래서 이름만 뭐로 했다고요? 관리지역으로 한 겁니다.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다고요. 농림지역과 똑같은 관리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정하기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된 거죠. 표시를 아래줄여 보전관리 표시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조공간 확보, 생태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지금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시험과 관계없는 잉크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지도 안 돼, 분산시켜도 안 되고 에너지를 낭비해도 안 되고 표시만 시험이라고요. 표시한 것만 가는 거고 표시를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랑까지는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어떤 지금 제일 아래줄이요. 보존관리죠. 자연, 환경, 보호, 자연, 새 날아다니고 산토끼 뛰어다니고 환경 그런 글자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표시만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름만 뭐라고 했다고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했다는 거죠. 9가지요. 그러니까 주상공로, 기생보, 농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상공로, 기생보, 농자 3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50번, 6번씩 나온 거 합치면 300번 나온 게 뭐냐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간농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21가지로 가도록 하시죠. 네, 세 번째 들으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1쪽 가시죠. 51쪽에 양구 1번 도시지역, 그러니까 방구 1번 주거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전용 표시요. 전용 주거지역 땡땡 양호 표시요. 양호 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표시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표시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동그라미 2번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역 땡땡 편리 표시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1종 표시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주택 표시요. 저층주택 괄호에 있는 4층 이하 표시요. 4층 이하를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표시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표시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표시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표시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동그라미 3번에 준 표시요. 준 주거지역 땡땡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 표시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전, 일, 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어떠한 주거환경이요? 양호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어떠한 주거환경이요? 편리한 주거환경. 전용의 1종과 2종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의 1, 2, 3종이 있고 그러니까 준은 그냥 준이죠. 그러니까 소리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 글자, 6글자 주거지역이요. 뭐여서 주거지역 나오면 그러니까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살기 조용하고 쾌적하다고요.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큰 길가 가까이 있으니까 오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좀 더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도 시끄럽고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준 주거지역 주거가 중심인데 다른 것을 얻는다. 상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1, 2, 3준 있습니다. 여기서 외울 거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2가지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5살짜리도 다 하는 거죠.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이고 그러니까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죠. 대한민국 집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1, 2, 3 1층에 2층 2층에 3층 그 비슷하게요. 저, 중, 고인 거죠.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정의가 주택 5개층 이상 여기는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되고요.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준.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준. 그러니까 방권 2번. 그러니까 상업지역.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쪽 그 표 위에다가 그러니까 근유일중 쓰시고요. 근유일중 그 순서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근유일중. 먼저 중심 표시요.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사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 상업지역 설명의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사업기능 업무기능 유통 상업지역 도시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 근린 상업지역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객관식 써진 거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린 어찌고 저찌고는 무슨 상업지역이요? 근린 상업지역이요. 유통 어찌고 저찌고는 무슨 상업지역이요? 유통 상업지역이요. 그러니까 근유 일중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심만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이 있고요. 방구라 3번 공업지역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그러니까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 표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7번이요. 주거지역 전일준 전향호 1필리 1, 2, 1, 2, 3준 전일준 전향호 1필리 1, 2, 1, 2, 3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뭐가 있고요. 전일준이 있죠. 전일준이 있는데 전용공업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공해, 가스가 풍겨 나온다고요.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지역이요. 뭐고요? 독가스가 전용공업지역이죠. 독가스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그냥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업지역이요. 방독면 안 쓰고 출퇴근할 수 있는 곳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공업지역이고 환경을 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준주거 주거에다가 상업기능 얹어진다. 준공업 공업에다가 상업기능 얹어진다. 뭐 기타 상업 등 기타 기능이 얹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방구한 4번 녹지지역에 자생보 쓰시고요. 자생보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책 써진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보전녹지 표시요.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종화를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표시요.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표시요.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표시요. 자연녹지 그러니까 도시 녹종화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표시요.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는데 말이 엉망진창이죠. 우리 국어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상식한 애들이고 국어 실력이 전혀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자연 생산 보전이 있다고요. 녹지지역에서 자연인데 뭐가 허용된대요? 개발이 허용된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자연 녹지라고요. 일반 상식과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생산 녹지 녹색 생산 농업 생산 농업 배추 생산 농업 생산이죠. 개발하지 마라 개발 스톱 그 다음에 보존 녹지는 그냥 그대로 길이 보전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요. 도관농자 너무 뭉뚱그려 있으니까 자주 안 쓰고 그 다음에 21가지 1, 2, 1, 2, 3준 근일중 전일준 자생보 너무 세부적에서 자주 안 쓰고 그 다음에요 9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부 주상공 녹 계생보 농자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인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변경 그러니까 어디 뭐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바뀌었다고요. 땅값 10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바뀌었다고요. 땅값 20배요. 그게 기본이죠. 그렇게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양보 1번 원칙 53쪽 아세요. 53쪽 네모 3번 용도지역의 지정 그러니까 땡땡 용도지역 지정 변경 그러니까 세부는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몇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저 절차 거치는 게 원칙.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 땅은 도시적 될 게 뻔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2년 3년 예산 5억 8억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뻔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거 1번, 동그라미 1번, 본문, 공유수면 바다까지 표시해요. 공유수면 바다, 매립 목적이, 그러니까 공유수면 바다 표시해요. 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 표시해요.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표시해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표시해요.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 표시해요.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표시해요. 본다. 뭐 주문장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예외입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예외일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웃한 땅으로 본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슨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예외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보셨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림 보시고 이미지 떠올리고 핵심 단어만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뭐 바다를 매립하죠. 바다 매립하는 거 우리나라 바다 매립 중에 가장 크고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큰 게 어디 매립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라북도 쪽으로요? 새만금 매립이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 매립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외국 사람들 엄청 와서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만금 아주 좋은 그 뻘이죠. 그러니까 뭐 그중에 이제 뭐 백합 조개부터 해서 아무튼 뻘 많은데 그게 대한민국 거냐고요. 그게 지구 거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기술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어느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요. 싸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술은 모자라고 해서 그냥 방사능 물질들을 그러니까 그냥 대기로 계속 뿜어내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 방사능 물질들 다 지구를 다 오염시키고 모든 나라 사람들 다 피해를 보잖아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만금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지금 여기는 본문의 첫째 줄이 보였어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새만금은 매립 목적이 뭐냐면 없어요. 매립 목적 없어요. 그냥 매립 목적은 딱 하나, 87년 대통령 선거예요. 81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쪽 표를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줄게. 떼돈을 벌게 해줄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1년마다 계획이 바뀌어요. 그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쪽 안산 시화보 그쪽은 옛날에 거기를 매립을 하고 한쪽 구덩이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방조제로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이 막 다 썩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텄습니다. 그래서 처음 텄을 때 뭐 아주 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딱 트고 나니까 그냥 그 검고 검은 녹색 물이 그냥 쫙 이렇게 바다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사진들을 위해서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은 막을 끌지 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냥 일단은 그냥 뭐 메꾸고는 있어요. 메꾸고 있는데 뭐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거고 새만금은 별도의 경우고 여기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보자고요. 그건 이제 그렇고 특별한 경우고 저희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는 찰랑찰랑이니까 용도지역이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매립했냐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다고 치죠. 만약에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새 땅이 생겼고 전국 모든 땅은 뭐로 정해져야 돼요? 용도지역 이름을 붙여줘야죠.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다 대서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2년, 3년 예산 8억 써서
그러니까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하락 써서 결정해봤자 도관농자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이런 경우 보전지역 뭐가 나오겠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죠. 뻔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보자고요. 결국 농림지역이 조금 늘어난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그러니까 도시적 앞바다에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겠다고 매립했습니다. 송도, 청라 그쪽이요. 그러니까 주택가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목적이 같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치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다음 쪽이요.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도시적 표시요. 도시적 하고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인구, 산업 쓰시고요. 아까 네 가지 도관농자 도시적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 산업.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 거죠.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박스의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그렇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2번 어촌왕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그렇죠?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그러니까 3번 산업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업 표시요. 산업단지 일반 산업 표시요.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 산업 표시요. 산업단지 5번 그러니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표시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표시요. 예정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X 하고요. 6번은 여기에 들어올 건 아니고요.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그 박스 위에다 쓰시죠. 어항전택 3 쓰시고요. 그러니까 어항전택 3 일단 그냥 써놓고요. 그러니까 3번 그 중에 3번 산업이치 및 개발하고 하는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단지 끝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4분의 3 자리는 좁습니다만 그러니까 농공단지 짝대기 도시지역 X 그러니까 다 쓰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3번에 그러니까 산업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써준 대로요.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그리고 농공단지까지 해서 4가지가 있다고요.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도시적으로 한다고요. 거기 써준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이죠. 그래서 3가지만 도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4가지 중에 농공단지는 도시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자, 보시죠. 1번과 2번은 똑같은 거고요. 항만구역. 뭐 우리 시험에 4번 나온 거예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OX. X요.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봤지?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2번이요.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OX. X라고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수면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인 거죠. 자, 보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바다 쪽이니까 파란색 잘 안 보입니다만 파란색으로 치죠. 그래서요. 어디에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정해졌다고 치죠. 여기는 찰랑찰랑 바다구역.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어항과 항만은 그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아무튼 항인 거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항구입니다. 항구는 항구인데요. 어항과 악마녀. 그러니까 강원도 가면,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교통 불편하고 횟값 강원도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예요? 대포항이요. 근데 꼭 아무튼 서울 촌 사람들은 대포항은 무조건 한번 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 가시나요?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오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그냥 뭐 인터넷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다 대포항은 한 번씩 가보신다고요. 강원도에 아는, 그러니까 전화만 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아이고 거기 가지 마, 거기를 왜 가, 여기로 가 다들 그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포항은 어항요, 항만요? 항구는 항구인데요. 대포항 가서 강어 2마리, 우럭 2마리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바다에 잠수복 입고 바다에 풍덩. 어디 가세요, 아줌마? 그 우럭 잡으러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우럭 잡아오시나요? 아니죠. 우럭 2마리, 광어 2마리 어디서 떠내요? 어항에서 떠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고요? 어항이고요. 그러니까 대포항은 어항이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업을 위한 항구죠. 그러니까 뭐 인천, 광양, 뭐 그렇게 이제 평택,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곳이 항만입니다. 보자고요. 어항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OX. X요. 여기는 관리지역이죠. 여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찰랑찰랑이라고요.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X요. 찰랑찰랑인 거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그러면 어디예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지금 여기가 육지이고 지금 이쪽이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쪽이죠. 그러니까 어항구역, 항만구역 가운데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이쪽을 뭐로 본다고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적 앞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도시적 앞바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앞바다만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땅이니까 이것저것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능력껏 여기다 시설을 설치해서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교, 가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그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바다 쪽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뭐 테라스 같은 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가 있고요. 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뭐 이제 그 테이블들이 있죠. 테이블들 있고요. 그 한 여름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해가 저쪽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그러니까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 뭐 그 기분 좋잖아요. 와인 쨍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해가 그러니까 해가 보이고 바다에 비치고 그러니까 와인잔에 비치고 연인 눈에 비치고 아무튼 뭐 그런 식당들이요. 뭐 그런 거 알아서 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5번에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괄호, 수력발전소, 송변전설비 설치하기 위한 그 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번의 전원이 일용연마 전원일기가 아니네요. 발전소 땅을 얘기하는 거죠. 저 바닷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석탄 안 쓰고 외국 석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나 이제 남미 쪽 석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바닷가에 석탄으로 떼는 화력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우리 건물만 해요? 우리 건물보다 100배는 더 커요. 우리 건물보다 100배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산 가운데 우리나라 어디 뭐 석탄이 좀 괜찮은 게 있다고요. 그 연기가 덜 나는, 매연이 덜 나는. 그러면 거기다 화력발전소를 지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 덩어리 한 덩어리로 뭐가 된다고요? 도시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화력발전소 또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그런 거는 한 덩어리 도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택지개발지구 끝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다 모였어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고 뭐 신도시는 당연히 도시적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어항전택 3으로 얘기한 거는 어항전택 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까지 쓰면 그냥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저쪽 법에 산업단지가 지금 보셨듯이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산업, 단지,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도시첨단,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단지. 그다음에 농공, 산업, 단지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농공, 단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적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도시적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데 국가 산업 단지, 그러니까 일반 지방에서 한 일반 산업 단지, 도시첨단 구로 돼지털 있잖아요. 뭐 구로에 돼지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도시첨단 산업 단지는 산업이 꽉 차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이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돼야죠. 그렇다고요. 이거 아까 책에 써놨잖아요. 도시지역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꽉 차 있으면 산업은 당연히 무슨 지역이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책에 써놓은 게 뭐는 아니라고요? 농공단지는 아니라고요.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 맨날 그러니까 할머니들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주무실 때까지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뭐 텔레비전 봐봤자 그 무슨 시어머니 그 재벌집 뭐 재벌집이 도대체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된다고 맨날 그 재벌집 그 시어머니는 또 그 뭐요 며느리 못 잡아갖고 날리고 또 뭔가 연애를 해고 났더니 또 얘가 또 뭐 무슨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고 뭐 무슨 그렇게 씨앗을 엉망으로 뿌리는 집들이 또 몇 명이나 있다고 아무튼 매일 그런 드라마만 하고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고 저 나쁜 동그라미 아이고 저 나쁜 거 또 나왔네. 그것만 하고 계시느니 그러니까 콩나물 키워서 파시자고요. 두부 키워서 두부 만들어서 팔자고요. 유과 있잖아요. 그 부수개라고 하기도 하고 산자라고도 하는 유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자고요. 그러면 돈 되죠. 그러면 이제 소일거리도 되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그러니까 콘센트 공장 하나 만들자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할머니들 용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하시는데 그 마을회관 옆에다 조그만 콘센트 건물 하나 지었는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요? 그럴 일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뭐로 바꾸지 않는다고요? 도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있다고요. 산업집법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OX.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 틀린 거죠. 산업단지 전부 다가 아니라 산업단지 중에서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고요. 도시적에 해당조 뭐니까요? 인구와 산업이 있죠. 그래서 어항전택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항구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도시적 앞바다. 뭐 그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뭐 신도시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됐습니다만 이어지니까 하나 더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농지법에 따른 농업 표시요. 농업 지능적으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 표시요. 농림 지역으로 기울어진 선 사선 거부형. 그러니까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 산림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표시요. 보전산지에다가 숫자 2 쓰시고요. 그쪽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표시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뭐예요? 7번요. 본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방으로 용도지역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의 중간 땅이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크게 2가지,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 땅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 땅이 뭐고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이 관리지역. 그러니까 보전 땅에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땅에서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완충지로 정해놓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발 땅과 보전 땅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중간 땅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이쪽을 좀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땅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중간 땅이니까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아직 그 대기 상태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중간 땅에다가 뭐 하자고 정했어요? 농사 짓자고 정했어요. 농사 짓자고 정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개발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농업을 전문으로 한다.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 가능성 없죠. 근데 여기를 관리적으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두 번째로는 사기꾼들 별별 장난들을 자տն하고요. 여기는 지금 농사만 짓는 땅이다라고 정해졌습니다. 근데 사기꾼들 또 뭐 서울에 또 뭐 이렇게 뭐 돈다발 얻고 돈다발 갖고 와서 어디 뭐 투자할 데 없나 내려온 아줌마들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
본 땅이에요. 이 땅 사세요. 이게 지금 관리지역이에요. 중간 땅입니다. 이게 땅이 중간 땅입니다. 근데 거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도 써져 있는데요. 사기꾼 뭐라고 할까고요? 사모님 모르시네. 대한민국 땅 중에서 가장 땅바닥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리지역 중간 땅이어서 조금만 놔두시면 도시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뭐 지금 당장 내년에 급히 돈이 필요하시면 딴 데 하시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든지 하시고, 자식 때 생각하셔서, 아니면 한 15년 뒤 생각해서 여기다 투자해 놓으시라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속아가는 또 사람들 적지 않겠죠. 투기꾼들 장난치는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중간 땅이지만 뭐 하자고 정했어요? 농사 짓자고 정했죠. 그러면 개발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개발 가능성 없죠. 개발 가능성, 이 자리는 개발 가능성 없습니다. 개발 가능성 없는데 계속 중간 땅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사기꾼들 사기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자동방으로 어디로 넘겨버리자고요. 농사 쪽으로 넘기자고요. 또 농사 짓는 쪽으로 자동방으로 넘어간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보전하자고 보전산지잖아요. 보전산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를 키우자라고 하는 보전산지도 있고, 또 하나는 토끼요, 여우요, 아무튼 모르겠고요. 토끼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중간 땅, 개발 땅으로 놔두면 안 되죠. 중간 땅 관리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보전적으로 넘기자고요. 나무를 키우자,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나무를 키우자, 나무 하나는 그냥 나무가 2개면 수풀림, 나무가 3개면 삼이 되는 거죠. 삼림이 되고요. 여기가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죠. 나무 키우자고 했으면 무슨 땅으로? 자동방으로 넘어가고요. 농림지역으로 넘어가고, 산토끼, 두루미 보호하자. 그러면은 뭐로 넘어가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만요? 관리지역에 있을 때만요. 관리지역에다가 보전 목적으로 땅바닥 정했으면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 4, 5, XXX 하시고요. 자,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4가지, 9가지, 21가지 중에서 9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그냥 무조건 혀에 소리 내세요. 혀에 붙여두세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300번이고 이 책에 50번 나오게 됩니다.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그 다음에 주상공 녹간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간농자 해두시면 혀에서 붙어있으면 나중에 뭔 소리인지 알아요. 혀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